반갑습니다. 단백질 정량 분석 실험을 맡게 된 안지혜입니다. 저희는 이번 실험에서 소에서 추출한 혈청 알부민 단백질인 BSA를 정량 분석해 볼 것입니다. 지금부터 실험 이론과 실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목적은 단백질 정량 분석법 중 로우리법과 브래드포드법을 사용하여 BSA의 표준 곡선을 그린 후 이를 이용해 미지시료의 단백질을 정량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즉, 미지시료 속 단백질의 농도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먼저 단백질이란 20개의 아미노산 단위체들 사이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고분자 화합물을 말합니다. 한 아미노산의 한쪽 끝인 카복실기와 다른 아미노산의 한쪽 끝인 아미노기의 탈수축합으로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되고 이를 통해 길게 연결된 것을 폴리펩타이드라고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폴리펩타이드 사슬이 4차 구조를 이루어 고유한 기능을 갖게 되면 우리는 그걸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이때 아미노산의 알기, 즉 곁사슬에 따라 단백질의 종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저희가 이번 실험에서 하는 정량 분석이란 시료 내에 포함된 특정 화학종의 양을 결정하는 것으로 시료 내에 포함된 총 단백질의 양 또는 농도를 구하는 과정을 단백질의 정량이라고 합니다. 단백질의 정량 분석법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이번 실험에서는 로우리법과 브래드포드법을 이용해 미지시료 속 단백질의 농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우리법입니다. 로우리법은 뷰렌 메소드에 기초한 정량 분석법으로 두 단계 반응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첫 번째 진행되는 뷰렌 리액션은 알칼리 용액에서 구리 이가이온과 단백질의 펩타이드 결합 간의 복합체가 형성되게 되고 이때 구리 이가이온이 구리 1가이온으로 환원되는 반응입니다. 이렇게 환원된 구리 1가이온에 의해 트립토판, 타이로신, 페닐알라닌과 같은 방향족 아미노산 장기가 산화되고 이 산화가 일어남에 따라 페놀 시약의 환원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진한 푸른색을 띠는 것이 두 번째 폴린시오칼투 리액션입니다. 따라서 로우리법은 산화, 환원 반응을 이용한 정량 분석임을 알 수 있습니다. 로우리법은 감도가 높아 미량의 단백질 분석이 가능하고 넓은 농도 범위에서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폴린시오칼투 반응을 방해하는 물질이 많고 반응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브래드포드법입니다. 브래드포드법은 쿠마시 브릴리언트 블루 G250 줄여서 CBBG를 다이로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로우리법과는 다르게 산성 조건 하에서 특정 아미노산과 결합하여 생기는 CBBG의 스펙트럼 이동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아르지닌, 라이신, 히스티딘은 정전기적 인력으로 트립토판, 타이로신, 페닐알라닌은 소수성 상호작용으로 다이와 결합합니다. 단백질과 결합하지 않은 양이온의 형태, 즉 프리다이로 있을 때는 CBBG가 빨간색을 띠지만 단백질과 결합한 음전화를 띠는 형태에서는 파란색을 띠면서 색이 변하게 되는 원리를 이용합니다. 브래드포드법의 메커니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BBG가 단백질의 이온화 가능한 부위에 전자를 줌으로써
단백질의 중성 상태가 무너지고 소수성 부위가 노출되게 됩니다. 이때 소수성 부위란 트립토판, 타이로신, 페닐알라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노출된 소수성 부위는 다이와 반데르발스이므로 비공유 결합을 이루게 되고 산성 조건에서 양전환을 띠게 되는 아미노기는 단백질과 결합할 때 음전환을 띠는 다이 부분과 가깝게 위치를 조정한 후 정전기적 인력으로 이온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다이와 단백질의 결합이 더욱 강화되고 이에 따라 쿠마시 다이와 프로틴 컴플렉스가 안정화가 됩니다. 이에 따라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스펙트럼이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백질과 다이의 복합체수는 다이와 결합할 수 있는 장기를 가지는 아미노산이 많은 단백질일수록 이 수는 많아지고 이에 따라 푸르러지는 정도도 강해지게 됩니다. 브래드포드법은 반응 속도가 빠르고 다이 컴플렉스의 안정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는 단백질에 매우 특이적인데 이는 비단백질 성분에 의한 방해가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디터전트, 강염기, 계면활성제 등에 의해 방해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모두 베이스로서 다이가 반응 시에 필요한 애시딕한 환경에 방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로우리법과 브래드포드법을 이용하여 정량 분석을 한 후에 분광 강도법을 통해 흑강도를 측정해 볼 것입니다. 이는 특정 파장에서의 빛을 쬐어 주었을 때 바닥 상태의 원자 또는 분자가 빛 에너지를 흡수하며 전자전이를 일으켜 흡수 스펙트럼을 나타내는 원리를 이용합니다. 로우리법과 브래드포드법 모두 비색 분석법으로서 가시광선 파장대에서 빛을 흡수하여 나타내는 발색 반응이 일어나고 이에 대해 최대 흑강 파장에서의 빛의 흑강도를 측정하여 표준 용액의 흑강도와 이를 비교해 정량 분석할 것입니다. 정량 분석에서는 주로 UV 비저블 스펙트로미터가 이용됩니다. 이렇게 측정된 흑강도가 농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빛이 투과되는 정도를 투과도라고 하는데 이때 투과도와 흑강도의 관계를 통해 A는 입실론 LC라는 식이 유도되게 되고 이를 비어-람버트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식은 흑광도와 농도가 비례함을 나타냅니다. 측정한 흑강도를 농도별로 농도에 따른 스탠다드 커브로 나타내면 추세선을 얻을 수 있고 이 식에 미지시료의 흑강도 값을 Y값으로 대입시켜 X값에 해당되는 미지시료의 농도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실험에서 사용되는 시약의 종류는 많지만 핵심되는 시약들 몇 개만 읊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SA는 생화학적 반응이 적으므로 단백질 농도 표준으로 사용하기 적합한 단백질입니다. 또한 로우리법에서는 폴린시오칼투 페놀 리에이전트가 핵심이며 브래드포드법에서는 쿠마시 브릴리언트 블루 G250이 다이로 사용됩니다. 기구도 사용되는 종류는 많지만 흑강도를 측정할 때 쓰는 기구들,
특히 96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웰 플레이트는 가로가 12칸, 세로로 8칸 해서 96웰 플레이트라고 합니다. 96웰 플레이트가 플레이트 리더기에 들어갔을 때 리더기는 가로 방향으로 흑강도를 측정해 나가기 때문에 시료를 넣을 때 플레이트에 가로 방향으로 넣어주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흑강도를 측정할 때 96웰 플레이트는 플레이트 리더기, 그리고 큐벳은 UV 스펙트로미터기에 넣어 흑강도를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방법입니다. 먼저 BSA 샘플을 제조할 것입니다. 1mg/ml의 BSA 농도의 스톡으로 이를 희석시켜 0, 200, 400, 600, 800, 1000 마이크로그램/ml 농도의 BSA 샘플을 제조합니다. 다음은 로우리법에 쓰이는 시약을 제조합니다. 로우리법에는 크게 4가지 시약이 쓰이는데 A, B, C에 해당하는 시약은 스텝 1 뷰렛 반응에, 그리고 D를 넣음으로써 스텝 2 폴린시오칼투 리액션이 일어나도록 할 것입니다. 여기서 쿠퍼 설페이트 펜타하이드레이트의 경우 구리 이가 이온을 제공하고 로셸염이라고 불리는 포타슘 소듐 타이트레이트는 산소가 용액에 용해되어 산화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스텝 1 뷰렐 리액션의 경우 구리 2가 이온이 구리 1가 이온으로 환원되는 반응이기 때문에 이를 방해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리에이전트 B는 뷰렛 반응의 알칼리 환경을 맞춰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리에이전트 D에 들어가는 페놀 리에이전트는 폴린시오칼투 페놀 리에이전트입니다. 로우리법은 반응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실온에 방치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단계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시약을 순차적으로 넣어주어야 합니다. 반응이 진행되고 나면 이론상 알려진 최대 흑강 파장인 750나노미터에서 큐벳을 이용하여 흑강도를 측정합니다. 다음은 브래드포드법입니다. 브래드포드법 실험도 마찬가지로 시약 먼저 제조 후 실험을 진행합니다. 실험에 쓰이는 브래드포드 시약은 빛에 민감하기 때문에 빛을 차단하는 데 신경 써야 합니다. 따라서 호일로 비커와 부피 플라스크를 감싸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시약을 만들 때 그래비티 필터레이션을 하게 되는데 이는 중력 여과로 아스피레이터와 같은 물리적인 힘을 이용하지 않고 오직 중력만을 이용해 필터하는 방법입니다. 반응 속도가 빠른 방법이기 때문에 실온에서 방치하는 시간을 따로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응이 진행되고 나면 96웰 플레이트에 넣어 이론상 최대 흑강 파장으로 알려진 595나노미터에서 흑강도를 측정합니다. 네, 이상으로 랩 2 단백질 정량 실험의 이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